안녕하십니까. NKTV의 김훈광입니다. 11월 4일 월요일 NK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국인들 평양으로 아주 무리를 떼줘 막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무려 10,000명도 아니고 10만 명도 아니고 35만 명이 평양으로 쓸어 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북한 내부 소식통이 보내온 이 속보를 오늘 준비한 자료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중국인들이 수십만이 평양으로 몰려들고 있는지요. 네, 여기에 지금 평양역입니다. 평양역으로 많은 인파가 지금 몰려들고 있는데요. 이들은 바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로 중국 관광객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편의 베이징발 평양 도착, 그리고 선양 출발 평양 도착에 각이한 교통편을 가지고 비행기로 또 열차로 막 몰려들고 있는데, 지금 얼핏만 보아도 이 여행객 관광객들이 수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평양을 찾은 평양 관광객들, 여기 지금 평양 지하철도입니다만요. 평양 지하철도인데요. 평양 지하철도를 비롯한 평양시 관광명소, 그리고 북한 당국이 안내하는 여러 곳들을 관광하고 있는데, 그 차림새를 보아도 대한민국의 보통 여성들이 입는 옷이나 별 차별이 없고요. 매우 자유스러워 보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평양 지하철도 아마 황금벌역 같은데요. 중국의 관광객들이 그 황금벌역이 내부 경치와 또 사람들, 전동차를 찍으면서 여유 있는 시간들, 관광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은 경상유치원을 비롯해서 김정은이 직접 찾아가지고 건설을 일일이 지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거리들, 또 이 경상유치원, 여러 유치원 학교들을 돌아보면서 펑펑 돈을 써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찾았을 때는 당연히 화장품이라든지 한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를 싸느라고 정말 손에 이렇게 선물 보따리를 들고 다니지만은 평양에 가서 그렇게 쌀 건 없죠. 그렇다고 하면 중국 관광객들은 어디다 돈을 쓸까요? 바로 사진에 나오고 있죠. 대형 매스게임, 빛나는 아침, 빛나는 조국, 이름 자꾸 바뀌었는데요. 또 인민이 나라, 이런 대형 매스게임을 보느라고 돈을 엄청 여기다 쏟아 붓는다고 합니다. 평양시 여기저기에 그 오픈되어 있는 그 음식점들, 그리고 놀이 유희기구들, 이런 것들도 돌아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성백화점과 낙원백화점을 포함한 메이드 인 노스코리아 제품이 있는 그런 곳들도 찾아서 어떻든 지갑에서 돈을 많이 풀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들은 바로 우리 DMZ 북쪽 영역에 나타납니다. 하루 평균 800명 이상의 DMZ 저쪽 북한 쪽 통일각에 나타나가지고 남쪽을 지키고 있는 유엔군 병사들, 그리고 남한 한국군을 이제 쌍화경으로 지켜보기도 하고, 이 분단 원인이 바로 미국에 있고 대한민국에서 6.25 전쟁은 바로 미국의 사초가에 대한민국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가짜 해설을 들으면서 6.25 때 100만의 중국 지원군이 나타났던 바로 그 기계를 아마 되살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국 관광객이 이제 급증하고 있는 그런 사실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드러나고 있는데요. 현재 여기에 보여준 그래프는 지난 2013년부터 오늘까지 중국 관광객이 늘고주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3년만 해도 한 해 북한을 찾는 중국 관광객 수는 17,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2년인 2015년 경에는 조금 올랐습니다. 23,000명 정도 늘었죠. 그러다가 북한이 핵무기, 핵실험 제3차, 4차, 5차, 6차 핵실험을 하고, 그리고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국제사회 대북 제재는 최고치에 달했죠. 그게 바로 2017년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에서 불과 몇천 명 정도의 중국 관광객이 달려갔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바로 이 17년에 제일 바닥을 치고
급증하기 시작하는데 그 비탈은 매우 심합니다. 작년과 올해 김정은이 4번에 걸쳐서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시진핑과 만나서 중조 우위 관계를 확실히 하고, 또 올해는 6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평양을 방문했죠. 이렇게 되면서 엄청난 수의 중국 관광객이 평양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 관광객은 그저 관광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수의 중국 사람들이 평양으로 몰려들 것인가? 거기에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제가 4가지로 찾아봤는데요. 첫째는 시진핑이 6월 방북 이후에 시진핑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회주의 한전호에 서 있는 중국과 북한 서로 도우면서 사회주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투쟁하고 함께 살아가자라고 서로 손을 잡고 맹세를 했죠. 거기에 따라서 시진핑이 지난 6월 이후에 아마 북한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하는 그런 중앙당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대북 제재망을 바짝 조이고 있고 북한에 함부로 기름과 현금 그리고 여러 가지 전략물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있고 옥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이게 공공연하게 북한에다가 현금을 줄 수 없는 이런 처지가 됐죠. 그랬더니 바로 시진핑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개개인이 관광객으로 주머니에다 돈을 가져가서 북한에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고 물건을 싸고 관광하고 오면 이건 대북 제재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로 이 약점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한 해만 해도 35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관광객이 평양으로 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뭐 당에서 북한으로 관광 가라 하고 관광 가고 한국으로 관광 가라 하면 갈까요? 그렇진 않겠죠. 어떻게 돼서 35만 명씩이나 이렇게 한 해에 북한으로 쓸어갈까요? 그것은 바로 중국에는 지난 6.25 전쟁 당시 항미 원조 보가 위국이라는 깃발을 들고 우리 미국과 대한민국 국방군을 처음 물리치러 나왔던 100만의 중국 해방군이 있죠. 그 사람들과 그 자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6.25 전쟁의 연고가 있던 그런 곳을 한번 보겠다. 그리고 또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하여튼 뭐 중국과 북한은 입술과 이빨과의 그런 차이라고 하면서 순치 관계라고 하죠. 이런 관계를 해가지고 어떤 북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선전과 이런 것들이 최근에 확 바뀌면서 북한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1970년 후반부터 중국은 사회주의를 버리고 초급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게 등소평의 선불원을 시작했죠. 그리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잡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사회주의 많은 부분들을 뜯어 고쳐서 사실상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이 오늘날 한 30년 지나고 나니까 예전의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적어도 50, 60대 되는 사람들은 바로 개혁 개방 전의 중국과 거의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북한으로 가가지고 그 30년 전에 자신들의 그 자화상들을 보고 거기서 무엇인가 읽고 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커진 거죠. 그러면서 아마 그들은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등소평이 없이 또 개혁 개방이 없이 그냥 세월이 흘렀다면 바로 오늘날의 북한하고 똑같아졌을 것이다. 사실 그때는 말이죠. 중국이 북한보다도 더 못 살고 더 굶주린 사람이 많았을 때입니다. 바로 그런 그들의 마음을 반영한 것이냐 북한이 초대형 매스게임, 인민의 나라, 빛나는 조국 이런 관람하면서 그 매스게임에 수십만의 학생들이 한 조각 한 조각 그림 맞춰서 전시판에 나오는 그림들을 보면서 중국 사람들은 열광을 터뜨리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치적 이유일까요? 사람들이 오늘날의 북한을 통해서 자기들이 개혁과 개방의 의미를 더 돈독히 하자는 건가? 아니면 순치 관계라고 하는 북중 관계를 더 튼튼히 하기 위한 어떤 선전인가? 저는 그것도 있고 저것도 있지만은 가장 본질적 문제는 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가 더 문제일까요? 바로 35만 명이 북한에 가서 한 사람당 평균 500달러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35만 명이 쓴 총 돈은 무려 1억 8천만 달러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남북 간의 대표적 그런 경업 상징인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에 흘러들어간 현금은 해마다 8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금강산에서는 1억 달러를 좀 넘기는 수익을 북한이 꼬박꼬박 챙겼죠. 자, 이 둘을 합치고도 남을 수 있는 1억 8천만 달러 이상의 돈이 순수 관광객이 와서 돈을 이거 찔러주고 갔으니까 북한으로서는 이게 얼마나 생각지 못한 이런 노다지가 되겠습니까? 바로 시진핑은 이런 식으로 유엔의 대북 제재를 회피하면서 사실상의 달러가 없어서 통치 자금이 없어서 고사되어가는 북한 정권, 무리한 건설을 늘여놔가지고 사실상 사람들이 먹고 입고 쓰는 기본적인 문제 때문에 완전히 이게 수십만이 또 아사가 날 어려운 형편에 처한 북한을 지금 긴급히 돕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이 자기의 국고금 털어서 북한에 더 줄 수 있겠지만은 워낙 미국의 감시망이 촘촘하고 이거 숨길 데가 없습니다. 달러 그런 통화 체계 내에서 중국이 돈을 주면 금방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은 자기들이 혈맹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을 성공리에 이끌기 위한 악영으로서 또 그 수단을 지레 때려서 북한을 살려두기 위해서 시진핑은 중국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김정은을 구해주라고 주머니에 다 돈을 털어서 그한테 털어주고 오라고 그래서 달러를 김정은이 수혈 받아가지고 죽지는 말고 살아나라고 이렇게 김정은을 구하러 오랜만에도 35만 명의 지금 관광객이 평양으로 쓸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전해온 북한의 내부통신원은 물론 김정은은 갑자기 중국에서부터 관광객이 몰려와서 돈을 버는 건 좋겠지만은 갑작스러운 이런 관광객이 폭증 때문에 북한이 미처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자유개방적인 중국 그 관광객들이 북한에 와서 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과 거침없는 언행들 때문에 많이 심기가 불편해하는 여러 가지 반대 급부도 현상적으로 따라간다는 걸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요, 북한은 이렇게 한 해 35만 명의 관광객을 받을 정도로 관광 회사들이나 그리고 그 시스템 모든 시설들이 완비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갑자기 몰려들다 보니까 첫째는 뭐입니까? 숙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둘째 뭐입니까? 그들 다 안내해서 어디인가 다 데리고 다니면서 관광을 시켜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갑자기 오버되면서 이 계통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의 근로자들이 완전히 과로가 심해져가지고 퍽퍽 쓰러져 나가기를 일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관광농사 그리고 숙박시설과 관련된 이런 데서 일하는 게 너무나도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신이 내린 직장으로 생각하지만 요즘에는 그 과로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런 일에 이런 직장에서 일하는 게 일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는 중국 관광객들이 자유분방한 행동 때문에 중국 당국의 통제가 대단히 어려워지고 그래서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양에 관광 갔다. 그러면 뭡니까? 이 독재국가 그리고 폭정의 그 국가에서 우리 박왕자 씨가 사살된 것처럼 혹시라도 신변에 위험이 있을까봐 아마 북한 당국이 하라는 대로 한 줄 서시하면 한 줄 서고 두 줄 서시하면 두 줄 서서 그들이 보라는 대로 군말 없이 아마 졸졸졸 따라 다닐 겁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야 우리는 큰 집이고 너희들은 작은 집이고 너희들은 우리가 먹을 걸 줘야 사는 나라라고 하면서 상당히 상위에 그런 고압적인 자세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 해서 그 35만 명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탈 행위에 대해서 북한이 보위부 안전원들을 풀어가지고 단속하고 더 가면 안 됩니다. 어째가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막 밀쳐버리고 아주 거친 행동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룰에 따르지 않고 코스를 이탈하고 일반적인 그 주민들의 평양 시민들이 그 생활의 이면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골목골목으로 막 짚으려서 들어간다면 이게 골치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음대로 찍어서 국제사회에 알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양 시민들이 그 꼴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언제는 자기들보다 너무나도 못 살아서 그래서 그 유랑민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다 자기들이 받아서 먹여줬던 또 생활을 정착시켰던 그런 과거의 60, 70년대가 있는데 올라가서 좀 잘 산다고 이렇게 와서 점령군처럼 행동하느냐, 이렇게도 꺼리낌 없이 자기들을 대하고 자기들 평양 사람들 의식 안 하고 떠들어대고 그게 지하철이 됐든 식당에서 여기저기에서 막 떠들고 침을 받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평양 시민들이 야 저거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불만 목소리가 엄청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함께 정말로 저희들을 경악시키는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김정은이 바로 금강산 남북 경협지역에 있는 그 지구를 돌아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현대아산,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국공원에 지어놓은 그 시설들을 보면서 바라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쁘다든지 쓰레기 같은 건물들을 싹 치우라면서 금강산 관광에서 대한민국 완전히 배제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건축에 대한 문제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이 이 관광에 대해서 어떤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발일까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돈입니다. 돈. 바로 올해만 해도 거의 1억 8천만 달러를 이제 돈에 넣게 되자 김정은은 순식간에 마음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입만 열면 우리 민족끼리를 제치던 그들의 몰골은 다 어디 갔습니까? 바로 그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들은 우리 민족끼리와 함께 만들고 함께 관광했던 금강산 이거 통짜로 중국에다가 넘겼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국의 투자자들을 불러다가 금강산 곳곳에 유락시설을 더 늘리고 남한의 시설들을 가져가라고 해가지고 가져 안 가면 또 그대로 또 그냥 쓰겠죠. 일부는 뜯어 고치고 일부는 개조하고 그리고 요즘 또 뭔가 생태 관광이라고 해가지고 현존 상태에서 중국 관광객들 당장 받아야 되겠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또 나름대로의 관광 코스를 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김정은이 이야기했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어떠한 이유도 없이 전제 조건도 없이 무조건 열자. 물론 그 책임이 얼핏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계속 개성공단 열려고 그들은 계속 금강산 열려는데 우리가 열지 않고 우리가 호응을 안 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그것을 정상적으로 감에 있어서는 국제적 레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할 수 없단 말이죠. 독자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에 합당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된다 해가지고 돈이 좀 들어와서 주머니에 돈이 좀 불어나자 언제 우리 민족일이라고 자기가 재창인가 싶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하던 그 손을 뿌리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중국 자본하고 손을 덜컥 잡는 김정은.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을 두 동강 내서 자기들이 민족 통일 전선을 실현해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아주 극도의 내부 혼란과 그리고 고도의 분열을 일으키자는 그런 전략적 어젠다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북한과 그 어떤 협약을 맺든 어떤 일을 함께하든 경제개발을 같이 하든 그들이 선전과 그들의 얕은 술수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번 금강산 또 개성관광처럼 엄청나게 우리 국민의 국고금 또 기업들이 엄청난 투자금이 들어가서 한 푼도 해수 못하고 북한에서는 쓰레기라고 하는 이런 취급받는 이런 어역, 이런 아픔, 이런 능멸을 다시는 우리가 겪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피해, 이런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을 구하러 35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몰려가고 있는 사실을 전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